저희가 보도를 첫 머리에 해드렸는데 일단 그 장성택 측근 가운데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오금철, 문경덕 이런 인물들이 어떤 북한 어떤 저희가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 피바람이 예. 어디까지 불지가 관심 사항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성택의 체포 직전까지 몸을 담았던 뭐 행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기자 이름을 고명한 사람들이 지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문경덕 같은 사람은 평양시당 차임비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시 건설에 해를 끼쳤다 하면 문경덕이하고 손잡고 문경덕 역시 장성택의 그 사람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오금철이는 이제 군부의 용량을 또 끼쳤다고 했거든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예, 부총참모장인데 부총참모장이면 뭐 그렇게 크게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3스타 정도는 되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최부일과 같은 사람은 장성택이 사람으로 다 분류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성택이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간부들 치고 장성택이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60대 이상 난 사람. 그야말로 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깝지 않더라도 가까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청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뭐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숙청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마 검토는 들어갔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택이가 손을 닿고 어느 정도 그 음모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숙청될 수도 있고 총살될 수도 있죠. 많게는 수만 명까지 뭐 처벌 내지는 그러게요. 뭐 이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수만 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김정일하고는 다르거든요. 김정일이는 뭐 한 20년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탄탄하게 다 다져놨던 거하고 상황하고 이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 김정일이가 아무리 쿠데타 있었다도 감추려고 했거든요. 92년도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0여 명의 장성들 처형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일을 있었던 것조차 발표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거 국비사항으로 붙였거든요. 왜? 김정일이한테 도전했다. 이것 자체가 이건 큰 타격입니다. 그 최고 권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숨겨왔는데 이번에는 뭐 자기 망신을 다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주 그 정치를 뭐 정말 이번에 그 기반도 없었고 정치를 잘 못하고 그 북한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걸 저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저는 처음에는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 곰곰이 좀 그 문구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봤거든요. 왜 김정은이가 막 중호에 찼어요. 맞아요. 격분하고 중호에 찬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하는 축이 어떤 축일까? 물론 김정은이가 지시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룹 이거 누군가는 잠깐 같이 협의해서 그 김정은이 지시 받아서 협의를 하겠는데 뒤에서 코디를 해주는 누군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건 이번에 뭐 국렬하게 전격으로 처용하라 이런 건 다 지시하겠지만은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최고 권위에 도전했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 이건 완전히 이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삼지연이 같이 갔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왜 이렇게 측근들이 뭐 신실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물론 뭐 그 실세들이 부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론 상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대처하자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자기 치부를 속속들이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김정은이 치부가 싹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북한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개망신하는 거죠 지금. 그 판결 보도문을 보면은요. 사실 장성택이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쿠데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판결문 공개 내용을 보면은 장성택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총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백을 강요하니까 그 형법 60조에 맞춰서 즉시 처형을 해야 되니까 그 국가 뭡니까 전복 음모죄를 들씌워야죠. 그래서 당신
김정은이 자리에 노린 거 아니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자백을 요구하니까 총리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총리 하려고 했다. 맞아. 그것도 마지못해 얘기했겠죠. 그건 뭔 얘기냐면은 나는 수령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나 같아요. 북한에서 총리는 진짜 한직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경제 문제 책임지고 계속 쫓겨나는 자리거든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당주하면의 부부장들보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그런 얘기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군 활용해서 군부의 손을 뻗쳐서 뒤집어 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들이댔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 지금 임명된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군 지금 실세들 나 아는 사람이 없다. 내 측근들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 군부 활용해서 뒤집어 풀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뒤집어 씌웠잖아요. 씌웠죠. 뒤집어 씌웠죠. 맨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 박수 제대로 안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열렬히. 오만불손한 박수 안 친 게 무슨 정말 국가 전복은 뭡니까? 그러니까 불손하다는 거죠. 기분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 볼 때는 좀 한심하죠, 이게. 이게 세계 재판 역사상 아마 이 국가 전복 음모로서 이렇게 오술한 무슨 그 초등학생들 장문 짓기 형식의 그 판결문은 세상에 아마 유례 없을 겁니다. 그 화폐개혁 실패를 장성택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만 봐도 또 이렇게 좀 떠넘기기, 덮어씌우기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김정은이 뭐 결제를 해준 거 아닙니까? 하라고. 뭐 김정은, 그때는 김정일이가 있을 때인데 모든 문제는 학교 하나 짓거나 유치원 하나 지어도 김정일이 방침회에서 짓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김정일 동지께서 뭐 유치원을 건설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물며 화폐개혁과 같은 그런 중대한 문제를 어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한테 보고하고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다 하거든요. 지금은 김정일이가 사후에는 모든 문제를 김정은이한테 보고하고 김정은이 지시받아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런데 이제 뒤집어 씌울 때 그게 잘 못됐을 땐 뭐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이가 했던 거든 모든 북한에서 잘못된 것은 100% 장성택한테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김광진 그 연구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모든 죄가 군사 그런 왜 어마어마한 죄? 자, 북한에서 국형에 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국론의 뭐 반당 반혁명, 그다음에 뭐 미국에 동조했다. 간첩이라는 말은 못하죠. 장성택이까지 간첩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에 동조해서 우리 혁명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 그걸 국형에 처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 그렇지 않으면 북한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했는데 여기서 총리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봉주나 최영림이나 이런 사람이 총리하면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중앙당 지도원만난도 권한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택이가 총리가 되면 그래서 그 총리라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북한이 그 발표문에. 장성택이가 총리가 돼서 진짜 된다면 김정은이는 호수아비가 돼버린다. 북한 사회에서. 권력이 거기 막강하게 몰 수밖에 없어요. 그거 조금 저는 다르게 보면 이 총리직이 뭐 저희 장인도 총리를 했지만 뭐 강성산이라든가 뭐 최영림이나 박봉주가 총리를 하면 권한은 없습니다. 절대 권한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택이와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된 문제가 다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총리까지 주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때는 김정은이 진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호수아비가 될 수밖에 바지 조걸이 그냥 그만큼의 장성택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얘기인데 어쩌면 뭐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령했던 그 단종의 전철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악에 바친 그런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조실록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조실록 김정은이가 많이 연구한 것 같은데 근데 저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번에 정치국 확대의 메시지하고 사형 판결 메시지가 또 달라요.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반국가 음모는 없었거든요. 국가 전복 음모 군대를 동원시켜 최고 권위를 도전하고 제가 수령을 되려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 때는 반당 반혁명 매국노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나선 씨의 뭐 50만 표 팔아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불만 불평이 거의 꽉 차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야, 나 아직도 방중 안 해잖아요. 자기를 수령으로 인정 안 해주고 정치 지도자로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로 인정 안 해준다는 대한 불만 불평이 거기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제2인자보다 더 큰 실세 권력자입니다. 오히려 오늘 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TV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할 때 이건 장성택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날쌔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성택을 제거했다는데 저는 그거 동감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실제 친위 쿠데타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일으켰죠. 먼저 선서를 쓴 거죠. 그래서 장성택 세력을 제거한 거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에 잔인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용서치 않겠다. 전 세계 면전에서 고모부에 대한 공개 처형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지금 김정은의 정책 브랜드가 뭐냐면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인민들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은 고모부를 정말 잔인하게 모든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전 세계 홍보하면서 처형을 했거든요. 저런 잔인성을 보여주겠는데 그게 사회주의 문명이라는 거죠. 지금 김정은식 문명. 그러니까 저는 북한 인민들도 앞으로 용서치 않을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거는 그 반인륜적인 행위거든요. 반인륜적인. 그 다음에 저는 국제사회에도 그 용서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느 지도자가 물론 중국이 이제 달래려고 뭐 미운 놈 또 가는 게 더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형편에서 어느 지도자가 김정은을 만나주며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사이코 아닙니까? 김정은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북한에서 어떤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일단 정말 폐륜적인 이 피바람 숙청 아닙니까? 자기 그래도 친척인데 그렇게 했던 이 어떤 독재자인데 이 독재자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좀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북한이 더 고립되고 더 위축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제 잔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 잔인하게 처형하게 한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전복 운모, 내라는 모죄. 우리나라에서 내라는 모죄 가지고 재판받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쨌든 국가 전복 내라는 모. 그래서 없던 군대를 동원시켜서 최고 지도자의 그걸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거는 누가 보면 정당하거든요. 그거는 뭐 처형하죠, 당연히. 그건 어떤 나라에서도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라는 뭐가 이기면 그건 이긴 자가 승자가 되는 건데 그게 만약 실패하면 그거는 욕족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그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처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게 한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북한 체제에서 누구도 몰이 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누구도 당분간은 몰이를 쳐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에 이제 우리 손임연구원도 이야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누가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누가 김정은을 믿고 따르고 보좌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무서우니까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 방송에서 말하는 게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자도 용서치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청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고모부를 처형했기 때문에 또다시 누구를 재판하고 처형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북한을 지금. 이런 속에서 또다시 쓰나요? 아니죠. 왜? 지금 보세요.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보죠. 그 다음 행보는 아니 자기 고모부를 바로 처형하고 나서 그리고 병원을 가서 시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병원 가서 시찰하고 이제 군부대 방문하고 아니 이제 군방 처형하고 처형하는 날 남북관계 개선공단에 가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분간은 이걸 다 올스톱 시켜버리셔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또 중국하고 그 청진과 개성과는 고속열차 철도 왕복선 한번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시죠. 이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이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가 이제 체제 기반이 불안해서 이런 피해 숙청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해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장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봐요. 약 장기도 아니고 그렇게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피해 숙청이 멎어버리면 예. 누구든지 반기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앞에서 못하는 거고. 충성하는 척 하지만 네. 저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다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박봉준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먹이면서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쪽으로 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 지도자한테 반기를 들 수 있냐 이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정치 확대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처용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박봉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막 울먹이며 하고 최룡해 같은 거는 완전 굳어져 버렸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도 또 나오고 있는데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건강 악화설이 좀 또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택의 뭐 이 바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고 또 김경희가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고모부를 숙청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경희의 상황은 뭐 어떤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원래 뭐 김경희는 뭐 처음부터 제가 다 중병에 있어가지고 뭐 5개월 넘기지 못할 거다. 최고 이제 오래 살아봐야 1년이다. 그래서 장성택을 먼저 친다. 김정은이가 뿌리를 못 내리고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2년 동안이 무슨 정권에 자기 기반을 다져놨겠습니까? 아무 기반도 없어요. 김정은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장성택을 칠까? 오히려 장성택가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김경희가 오래 살지 못하는데 김경희가 죽고 나면 장성택을 칠 수 없습니다.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김경희의 지지 그렇죠. 김경희가 죽고 나면 장성택이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경희가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장성택이를 끌어내리고 김씨 집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김씨 집안이 아니고 장씨 집안이 될 수가 있다. 장씨 나라. 말하는 총리가 돼가지고 아까도 저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완전히 김정은 호수아비를 밀려날 수도 있다.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죽이진 않더라도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 김경희가 이걸 주도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김경희가 묵인해주고 승인해주고 치라고. 그게 왜 그런 뒷받침을 해주냐면 백두혈통이라는 김경희가. 왜 북한 보도를 보면 중앙방송 보도나 정치각대 보도를 보면 숱한 여자들과 추잡한 관계, 아주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여성 관계들과 불륜 관계. 맞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살겠냐. 김경희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그 저항도 하나였어요, 일단은. 그래요. 김경희를 보호하는 거, 김경희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남편을 누가 데리고 살겠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추악한 했다. 뭐, CD, 뭐, 그 비디오 사진까지 돌렸다고. 추잡한 사진까지 돌렸다. 이거는 이런 메시지를 왜 열까, 거기다. 그걸 봐서는. 이미 우리가 그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김경희하고 장성택에는 별거 중이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잡한 여성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불륜 관계 있고 추잡한 동영상 보고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는 이제 아마 김경희가 이미 갈라섰고 이미 김경희 묵인